안녕하세요, 축티브입니다. 오늘의 25-26 시즌 미리 볼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 2라운드 첼시 웨스트햄전 이후일 것 같아서 미리 보기라 말하기 매우 부끄럽지만 최대한 빠르게 토트넘까지 미리 보기 콘텐츠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끄러우니까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맨유는 리그 15위라는 믿기 힘든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우승 경쟁은커녕 강등 걱정까지 해야 했던 최악의 시즌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가장 처참한 부진이었죠. 중원 삭제 축구로 23-24 시즌 이미 한계가 드러난 테나흐가 24-25 시즌에도 유임하면서 승점을 드랍하고 결국 시즌 중반 경질됩니다. 이후 반니 대행 체제를 거쳐 아모림이 부임했습니다. 아모림은 맨유 역사상 3백을 주전술로 하는 첫 감독이었는데요. 하지만 맨유의 선수단이 포백에 더 어울리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아모림의 전술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못했던 탓인지 경기력은 전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도루구 영입 외에 사실상 아무도 영입하지 않고 보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시즌을 리그 15위 무관이라는 처참한 결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진은 비단 지난 시즌만의 문제만이 아닌데 몇 시즌에 걸쳐 잘못된 구단 운영이 스노우볼처럼 굴러와 지난 시즌을 덮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맨유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적 시장 운영이었죠. 선수를 사올 때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약한 피지컬로 프리미어리그에 맞지 않을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던 안토니를 큰돈 들여 영입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 맨유에서는 단순히 3선 미드필더로 쓰였던 맥토미니가 나폴리로 가자마자 공격형 미드필더로 부활한 사례만 봐도 활용 계획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어린 선수들에게 거액을 안기면서 부담을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호일룬, 요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이적료만 적거나 없었을 뿐 디알로, 마이누 같은 유망주들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영입 실패와 잘못된 활용이 이어지다 보니 결국 주전 선수들의 퀄리티까지 하락했습니다. 보강은 없고 기존 선수들의 경쟁력만 떨어진 상황입니다. 기존 선수들의 퀄리티 하락은 결국 유망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됐습니다. 보통 성장 단계에 있는 선수들이라면 동 포지션에서 주전급 선수의 백업으로 출전하며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맨유에서는 데뷔하자마자 팀의 명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는 말에서 지금의 맨유는 마치 그 3대를 지나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15위라는 굴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맨유라는 이름값만으로 더할 나위 없는 선수 영입을 이뤄냈습니다. 세슈코, 은베모, 쿠냐 이 3명 모두 맨유 이적만을 희망하며 팀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3선 보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발레바 영입이 무산되면서 흐지부지 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지난 1라운드 경기에서 3선에서의 구멍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팬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골키퍼 자리 역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출을 살펴보면 레시포드를 처분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정리해야 할 자원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안토니는 베티스만 원하고 있지만 이적료에서 양쪽의 입장차가 커서 교착 상태이고요. 가르나초 역시 아예 첼시만 바라보면서 심지어 태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방출해야 하는 상황 플러스 선수가 계속해서 선택지를 좁혀버리는 경우에는 결국 협상 주도권이 맨유가 아니라 상대 구단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맨유 입장에서는 원하는 수준의 이적료를 받아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프리시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빌드업과 압박 그리고 공격 퀄리티 향상입니다. 특히 쿠냐와 은베모가 합류하면서 전방에서의 파괴력이 확실히 더해졌습니다. 1라운드에서도 좋은 경기 내용을 이어가는 것 같았는데요. 아스날을 상대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한층 견고해진 압박과 빌드업으로 공격 전환 시 스피드와 템포가 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요케레스를 대인 수비했던 더리우트의 폼도 지난 시즌 대비 올라왔고요. 요로 역시 3백에서 점차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결할 문제는 많습니다. 다음 장에서 말하겠지만 여전히 부패의 파트너 자리에 대한 딜레마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이날 눈에 띄는 미스는 없었지만 골키퍼 문제도 아직 해결이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공격 전개에서 아직까지는 쿠냐와 은베모가
개인 능력으로 밀고 올라가는 모습은 있었지만 호흡을 맞추는 장면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시즌 주요 실점 루트였던 세트피스로 또 한 번 실점하며 패배했다는 것은 지난 시즌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맨유의 첫 번째 요주의 인물은 우가르테입니다. 부패의 파트너로 나올 3선 포지션은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백라인 보호부터 볼 배급 그리고 경기 템포 조절까지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카세미르는 기동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서 간혹 수비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경험치로 이런 역할들을 어떻게든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카세미르로 풀시즌을 소화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분명합니다. 마이누가 지난 시즌 워낙 폼이 떨어지다 보니 우가르테로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투박합니다. 1라운드 아스날전에서 이 문제들이 제대로 드러난 경기였는데요. 카세미르는 괜찮은 볼 배급 장면과 좋은 위치 선정으로 수비해내는 장면도 보이긴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동력도 떨어지고 순간적인 스피드가 떨어지다 보니 제껴지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카세미르의 체력이 떨어지면서 교체로 출전한 우가르테는 강하지 않은 압박 상황에서도 하베르츠에게 위험 지역에서 큰 패스미스를 범했고 어림도 없어 보이는 중거리 슛을 남발하며 투박함만 더 돋보였습니다. 기적적으로 발레바가 영입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카세미르의 기동력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없다는 것이 상수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3선의 퀄리티는 우가르테의 폼이 맨유의 이번 시즌 순위까지 좌우할 수 있는 큰 변수라고 생각됩니다. 맨유의 두 번째 요주의 인물은 바로 후뱅 아모린 감독입니다. 제가 미리 보기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감독을 요주의 인물로 꼽아봤는데요. 지난 시즌 아모린 감독은 시즌 도중에 합류하며 중도 부임이라는 이유로 성적 부진을 어느 정도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다릅니다. 이제는 프리시즌부터 직접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변명을 쓸 수 없습니다. 다행히 프리시즌과 1라운드에서는 조금씩 달라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빌드업과 압박, 공격 전개에서의 퀄리티가 올라왔고 3백 적응도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3선 전개 불안, 세트피스 실책, 골키퍼 문제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아모림이 올 시즌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전술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예상 베스트 11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전방은 세슈코, 2선은 쿠냐와 은베모로 그동안 안산가레호와 같은 공격수와 비교하면 한층 높아진 퀄리티입니다. 쿠냐와 은베모의 영입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원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그 파트너로는 현재까지의 경기력으로는 중요 경기라면 카세미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좌우 윙백은 왼쪽 도루구, 오른쪽은 지난 시즌 뜻밖의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마즈라위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3백은 왼쪽부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더리우트, 요로가 선발로 나올 것 같습니다. 골키퍼는 오나나가 일단 선발로 나오겠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 기복을 줄이고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선발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백업 자원을 살펴보면 세슈코의 백업으로는 지르크지와 호일룬이 대기할 것 같습니다. 은베모의 자리에는 백업으로 마운트가 설 수 있는데요. 1라운드에서 마운트가 또 나름 준수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이번 시즌 마운트가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포지션에서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두도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서브를 뛸 수 있습니다. 왼쪽 역시 마운트가 설 수 있고요. 부페까지 왼쪽에 설 수 있습니다. 3선 미드필더는 우가르테와 마이누가 백업으로 대기 중입니다. 우가르테는 아까 말했던 문제들과 기복을 줄인다면 카세미르 대신에 주전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마이누는 아직까지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카세미르나 우가르테의 자리보다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백업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23-24 시즌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왼쪽 윙백으로는 루크쇼, 달로, 마즈라위까지 가능은 하지만 완벽히 동 포지션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은 이번 시즌에 영입한 디에고 레온 정도뿐입니다. 3백의 왼쪽에는 루크쇼, 가운데는 맥과이어, 오른쪽에는 마즈라이가 설 수 있는데요. 더 리우트와 맥과이어가 동시에 나올 때는 맥과이어가 오른쪽에 설 수도 있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맨유는 리그 15위,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아모린 감독이 중도 부임했다는 변명이 통할 수는 있었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그런 변명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 맨유는 쿠냐, 은베모, 세슈코를 데려오면서 공격진 보강을 단행하며 최전방 퀄리티를 확실히 올렸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에는 유럽 대회 일정이 없어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즌인 것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삼선은 카세미로와 우가르테만 믿기에는 불안하고 골키퍼 오나나의 기복 문제도 상수입니다. 공격진들의 호흡 문제도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입니다. 향상된 전력으로 좋은 내용의 출발을 보이고 있는 아모림이지만 앞으로 장기간 리그를 운영하며 발생할 돌발 상황을 맞이하거나 전술적 공략법이 나왔을 때 전술적 유연성이 떨어지는 아모림 감독이 이를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시즌 맨유는 더보기 리그 탈출을 넘어 유럽 대회 진출까지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위의 약점들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